지난 영상 댓글에 한 구독자분께서 트레이너 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해당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뻔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의식의 흐름대로 쭉 읊어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스크립트 작성에도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트레이너, 나쁜 트레이너 이런 주제로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 법적으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생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체 따는 건 어렵지 않고요.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네이버에도 찾아보시면 정보가 많이 있으니 검색해보시고요. 관련 공식 사이트는 네이버에 체육 지도자 연수로 검색하셔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카테고리 누르시고 보시면 되고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학력에 제한 사항이 있느냐인데 제한 없습니다. 고졸, 초대졸 다 응시 가능합니다. 저는 19년도에 생체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생체 2급이 있어야 트레이너로 활동할 때 법적으로 회원과 본인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하고요. 아예 운동의 노베이스인데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시면 일단 생체 2급부터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운동도 병행을 하세요. 혹시 체육대학의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한 분들 중에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재활이나 임상 쪽으로 더 파보고 싶으신 분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전공을 안 살리려고 생각했다가 졸업 후에 트레이너를 하게 돼서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3, 4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하면서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준비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 때도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면 깔끔합니다. 그렇게 4학년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면 트레이너로서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올해 실기시험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격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올해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붙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자격증은 따지 않을 생각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트레이너로서 본질은 트레이닝을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트레이너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라도 간접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체육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다른 전공이신 분들 중에 운동이 정말 좋아서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생체 공부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본인의 몸에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주변 지인을 티칭하면서 티칭 감각과 경험을 쌓아보세요. 한 명 한 명 데이터가 쌓일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트레이너가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건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도 우선 쌓아야 합니다. 트레이너가 현장에 투입되어 회원을 응대할 때 이론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 과목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느낌과 감에 의존하여 설명하게 되고 전문성도 없게 됩니다. 공부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인체의 부학, 기능의 부학, 운동 생리학, 운동 처방, 운동 상해, 트레이닝 방법론, 스포츠 영양학 이 정도만 갖춰도 거의 대다수의 회원을 트레이닝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당 과목들을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완전 마스터를 하면 좋지만 배운 내용을 하나씩 내 몸에 주변 지인에 적용해 보면서 익히시고 과목당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과목당 책 한 권을 3회독씩만 하면서 큰 틀을 잡아보세요. 필수 과목 다음으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트레이너 본인이 더 다양한 회원을 만나도 폭넓게 커버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나 관절염 환자가 트레이닝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해봅시다. 저는 실제로 폐암으로 폐업 절제술을 받은 회원과 관절염 2기 판정을 받으신 회원을 트레이닝한 경험이 있고 관절염 2기 회원분은 지금도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거북목, 오다리, X다리, 디스크는 흔하고요. 갑상선, 당뇨, 저혈압, 고혈압 이것도 절대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응대했던 회원분들 중에서 다른 병력과 증상 걱정 없이 정말 깔끔하게 운동만 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이거는 저도 트레이너가 아니었다면 진짜 몰랐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필수 과목으로 생각했던 기본적인 인체의 부학, 기능의 부학, 운동 생리학, 운동 처방, 운동 상해, 트레이닝 방법론, 스포츠 영양학으로는 커버가 힘든 회원분들이 옵니다. 과목적으로는 병태 생리학이나 임상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사실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적장애인 한 분을 케어할 일도 있었고요. 누가 오든 어떤 케이스든 해결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저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 마인드 장착은 기본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트레이너는 항상 회원을 응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동을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트레이너를 해서 많이들 현타가 오고 이탈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회원을 가르치고 회원이 만족을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잘해야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트레이너 본인이 운동 수행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회원에게 깔끔하게 지도 편달하여 회원이 운동을 잘 수행했다, 그리고 그 회원이 만족한다, 그렇다면 그거대로 나쁘지는 않은 트레이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과목에 넣진 않았지만 스포츠 심리학 이론도 회원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요. 트레이닝 자체도 중요한 것이 맞지만 회원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 회원과 호흡이 잘 맞는 것,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트레이너 본인이 운동을 잘하고 아는 게 많아도 회원이 흡수를 못하게 어렵게 가르친다면 말짱 꽝입니다. 다양한 회원이 있습니다. 각 회원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닝 관련 학문도 중요한데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인문학에 조예가 깊다면 이것도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가르치는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을 회원분에게 깔끔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말의 속도는 빠르지 않은지, 목소리는 작지는 않은지 등의 딜리버리 문제를 생각해보시고, 저는 그래서 트레이너가 운동과 트레이닝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화법과 교수법 등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트레이너는 정말 다재다능해야 함을 느낍니다. 트레이너를 하려면 이렇게 갖춰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이렇게 갖추지 않아도 트레이너로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머지않아서 이 피트니스와 PT 시장이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예감이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피트니스 문화를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론과 공부 얘기만 한 느낌이 있네요. 이론과 공부는 모두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인이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론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본인의 몸에 계속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고 보디빌더가 되고 싶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대회도 나가보시고 그쪽 분야로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대회 관련해서도 염분 조절이 어떻고 수분 관리, 밴딩, 로딩, 이거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대회를 나갈 생각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서 성적을 거두고 싶은 회원분이 상담을 오시면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거절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야죠. 보디빌딩이 재밌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길을 파보시고 거기에 니즈가 있는 회원분들에게 본인의 서비스를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트레이닝은 건강하고 안 아프게 일상과 병행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레이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그 방향으로 공부와 운동을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